한지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푸른 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강민석이 또다시 술에 취해 휘두른 손찌검의 흔적입니다. 지원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두꺼운 컨실러를 얼굴에 바릅니다. 그리고 완벽한 미소를 연습합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자신에게 속삭이며 말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공허합니다. 시청하시기 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지원은 이곳의 베테랑 매니저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매장에서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VIP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집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원 씨, 오늘도 피부가 완벽하네요. 비결이 뭐예요? 고객이 물으면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제품과 꾸준한 관리가 비결입니다. 이 세럼은 어떠세요? 피부 결을 살리는데 탁월하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지원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벌 3세인 남편 강민석은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지만 실상은 도박과 주식에 빠져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은 자신의 실패를 모두 지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두 아이들, 도윤과 은서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아빠 연기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지원은 발걸음을 무겁게 옮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제 오냐? 밥은? 강민석의 눈은 이미 술 기운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지금 준비할게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 도윤과 은서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정적입니다. 민석이 갑자기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잖아. 지원은 몸을 움츠립니다. 아이들도 공포에 굳어버립니다. 민석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도윤이 용기를 내 말합니다. 아빠, 제 밥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집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거실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의 전화가 울립니다. 내일 오전에 집에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다음 날 지원은 강남의 럭셔리 아파트에 위치한 시댁을 방문합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봅니다. 요즘 민석이가 많이 야위었더구나.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힘들 때 내조를 잘해야지. 우리 가문에 시집 와서 명품백이나 사고 화장품이나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지원은 속으로 웃음을 삼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은 시어머니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서 지원은 단골 VIP 고객인 유세리나를 맞이합니다. 세리나는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활짝 웃어봐요, 지원 씨. 지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려 하자 세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요. 그 가면 좀 내려놓고. 지원은 놀라 세리나를 바라봅니다. 세리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았어요. 완벽한 척하면서 모든 걸 혼자 견디는 시간이 있었죠.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가면 너머를 보았습니다. 세리나는 명함 한 장을 건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해요.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세리나의 명함을 바라봅니다. 유세리나 마이너스 세리나 코스메틱 연구소장.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원의 마음에 피어오릅니다. 뉴욕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강민석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걱정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없는 며칠은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민석 씨의 배우자분 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남편분께서 심장마비로. 지원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과 은서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세 민석의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은 검은 상복을 입고 기계적으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오열하며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 시누이 강혜진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대. 집에서 대체 뭐 했길래? 조문객들 사이에서 혜진의 말이 무심코 퍼져나갔습니다.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시아버지 강병국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의 행동을 못마땅히 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원은 민석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에서는 연체된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박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민석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액수의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순간 암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석이 생명보험금을 확인했어. 5억이 나왔더라.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수령인이 우리 어머님으로 되어 있더라고. 오빠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아. 혜진의 말에 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는 지원의 말을 시어머니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벌어서 키워. 우리 아들 보험금까지 내가 탐내면 추해 보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떠난 후 지원은 어둠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준호라고 합니다. 강민석 씨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투자금 3억을 가로챘습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모르셨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병국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지원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준호가 떠난 후 지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지금의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난해지는 거예요? 은서의 질문에 지원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낡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지원의 전화기에 세리나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지원은 한숨을 쉽니다. 누수 문제를 3번이나 말했지만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좁은 공간에서 4사람이 생활하기엔 너무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은서의 말에 지원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은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 도박꾼이었대.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서 더 이상 같이 놀지 않겠대. 지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그만둔 지원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과 나이 제한으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세리나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나 코스메틱입니다. 유세리나 대표님 계신가요? 백화점에서 만났던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세리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렸어요, 지원 씨. 언제 한번 연구소로 와보세요. 세리나의 연구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천연 허브와 에센셜 오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세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천연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지원 씨가 백화점에서 보여준 피부 지식과 고객 응대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세리나는 연구소를 둘러보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식물 추출물을 연구하고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매니저가 필요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원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화장품 성분과 제조법을 공부했습니다. 세리나는 관대한 상사였고 지원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은서가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부담스러웠고 약만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연구소 자료를 보다가 천연 성분 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성분들을 조합하면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세리나의 허락을 받아 연구소의 설비를 빌려 작은 양의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은서의 피부에 바르자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붉은 발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가려워. 신기해. 은서의 기쁨에 찬 외침에 지원도 기뻤습니다. 며칠 더 사용하자 아토피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세리나에게 크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은서의 아토피에 효과가 있었어요. 세리나는 크림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지원 씨가 가진 재능을 몰랐네요. 그 순간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박소연이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원아,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누이가 백화점에 와서
당신 남편의 해외 계좌 정보를 찾는다고 했어. 무슨 큰 돈이 있다나 봐.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시아버지의 비서가 너를 찾아왔었어. 내가 새 직장 주소를 알려줬어.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는데 정영민이라는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님이시죠? 저는 강병국 회장님의 비서 정영민입니다.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영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영숙 사모님과 따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영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영민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월요일 아침, 지원은 연구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이 혜진이 로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다들 불쌍한 올케를 도와준다고? 지원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혜진 씨, 무슨 일로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언니가 요즘 여기서 화장품 만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지원은 긴장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혜진은 느릿느릿 연구소를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남긴 금전적인 문제들은 해결했어? 최준호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찾아왔더라.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준호의 투자금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진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혜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우리 조카들은 잘 지내? 학교에서 적응 잘해? 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아이들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은서의 학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서가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가자 은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은서는 엄마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사기꾼이래. 우리 집이 사기꾼 집안이래.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강민석 씨의 투자 사기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세리나의 도움으로 지원은 천연 화장품 제조법을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서의 아토피에 효과가 있었던 크림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실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 한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리나 대표님 계신가요? 지원이 응대했습니다. 세리나 대표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강남 메디컬 피부과 원장이에요. 세리나 대표님의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원은 재훈에게 연구소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설명을 열심히 듣더니 문득 테이블 위의 크림 샘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뭔가요? 발색이 독특하네요. 아, 이건 제가 개발 중인 아토피 크림입니다. 아직 완성된 제품은 아니에요. 재우는 크림을 손등에 발라보고 향을 맡았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성분 조합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혹시 임상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지원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딸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개인적인 실험이라. 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테스트해 볼까요? 정식 프로세스를 거쳐서 효과를 검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원과 재훈은 자주 만나 크림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재훈의 의학적 지식과 지원의 화장품 경험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존경심을 느꼈고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강병국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니 내 몫을 준비해라.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원은 시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정영민과 마주쳤습니다. 정영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 병세가 악화되자 김영숙 여사와 따님이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회장님께서는 큰아드님 사망 이후 재산 관리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정영민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랭한 눈빛으로 지원을 훑어보았습니다. 왔구나.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내 남편 때문에 위험해졌다. 책임져야 할 거야. 지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토피 크림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어요. 여러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잠시 시댁 문제를 잊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제 크림이요? 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지원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 씨, 함께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크림을 기반으로 피부 질환 전문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했지 사업가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자본도 없고 경험도. 재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리나 대표님도 관심을 보이셨고요. 지원 씨의 재능과 우리의 전문성이 만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재훈에게 느끼는 미묘한 감정까지.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봄비가 내리는 3월의 아침, 지원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원더스킨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투자와 세리나의 기술 지원으로 탄생한 브랜드. 지원의 아토피 크림을 기반으로 한 첫 제품 라인이 곧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원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재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라니 꿈만 같아요. 재훈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원 씨가 만든 제품이니까 성공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원더스킨의 첫 제품 미라클 힐링 크림은 출시 직후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첫 제품은 완판되었고 재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면서 지원은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고 아이들의 학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이 원더스킨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 회사라는 곳이구나. 김영숙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무실을 훑었습니다. 지원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우리 민석이가 남겨준 인맥으로 성공했다면서?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제품으로. 그런 소리 말고. 내가 번 돈은 다 우리 아들 덕분이야. 절반은 내놓는 게 도리 아니겠어?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하고 민석이가 남긴 빚도 있어. 내 책임이지. 그때 재훈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그는 지원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원더스킨은 지원 씨의 회사입니다. 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김영숙은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이 양반은 누구요? 내 아들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가? 지원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입니다. 지원 씨의 재능을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이죠. 김영숙은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였다는 게 부끄럽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지원은 긴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냥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는지. 그날 밤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원더스킨 매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매장 내부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품들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진열대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CCTV를 확인하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매장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떠나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신우이 혜진이 타고 다니던 차와 유사했습니다. 지원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법적 대응을 권했지만 지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과의 싸움에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재우는 지원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 해코지할 수 있어요. 지원 씨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요. 지원은 재훈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남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훈이 소개해준 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보안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도윤과 은서는 넓은 공간에 환호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살 거예요? 진짜요? 지원은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는 동안 재우는 조용히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재우는 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의지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지원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병국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내 사업 바쁘지 않아? 시누이 혜진의 비아냥거림에 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병상의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병국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야윈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가 장난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석이 일로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남편의 비리가 시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곧 간병인을 부르며 자리를 떴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피했습니다. 지원은 홀로 남아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간병인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지원과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점적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원이에요. 들리시나요? 지원은 시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진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은서가 많이 컸어요. 아버님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갑자기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원은 놀라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병국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강병국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뭐가 필요하세요? 강병국은 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따라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이요? 강병국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사진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뒤집자 액자 뒤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열쇠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강병국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재, 책장.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원은 당황했지만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전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밤새 간병하셨다면서요. 지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시아버지께서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원은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재훈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원 씨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지원은 재훈의 따뜻한 걱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여준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이 잠시 사무실에 들르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서 정영민이 갑자기 해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비서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영숙 여사의 지시로 정영민 비서가 오늘 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회장님의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였어요. 지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영민의 해고와 시아버지가 보여준 열쇠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원은 용기를 내어 정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비서님, 제가 한지원입니다.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정영민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서 몰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버렸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지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서재의 책장과 관련이 있나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군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통화가 끝나자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시어머니의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원 씨, 이제 당신 인생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이들의 존엄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억울하게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수 없어요. 재훈은 지원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이해해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지원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시아버지 강병국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고 비통에 젖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지원과 아이들은 뒤편에서 묵묵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지원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둘러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급한 걸음걸이와 긴장된 표정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은 시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서재 책장.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진 시간, 지원은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지방 별장에 가 있었고, 집에는 가정부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예전에 받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 지원은 어둠 속에서 서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온통 뒤집혀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곳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을까? 지원은 책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8단 원목 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준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자세히 살피던 중 맨 아래 칸에 작은 자물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끼워 돌리자 책장 뒤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을 살짝 당기자 뒤편에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고 같은 열쇠로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하며 너와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비겁함이 너희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석이 저지른 일들은 우리 가문의 큰 수치였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은 아내와 딸이 민석과 공모해 내 재산을 빼돌린 일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체면을 생각해 모른 척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한 사이 너와 내 손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내 무덤 옆 왼쪽 벚나무 아래 1m 지점을 파보아라. 그곳에 모든 증거와 내 진짜 유언이 담긴 상자가 있다. 이 USB에는 내가 몰래 준비한 계좌 정보와 부동산 명의가 담겨 있다. 지원아,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앞으로는 너와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강병국 드림.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에 뭔가를 숨겨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SB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집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증거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 씨, 도움이 필요해요. 재훈은 즉시 지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원은 발견한 편지와 USB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을 파야 한다고요? 재훈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지원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병국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 그들은 벚나무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약 1m 지점에서 단단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여기서 열어볼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숙과 혜진,
그리고 민석이 함께 강병국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한 이메일과 녹음 파일들, 민석이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서류들, 비서 정영민이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음모 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병국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그의 재산 대부분을 도윤과 은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병국 회장님의 유언장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원더스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예상치 못하게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강병국의 서재에 들어갔다면서 무엇을 가져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와 증거들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찾았습니다. 시누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무슨 증거를 남겼다는 거야? 지원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혜진 씨, 그리고 남편이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일까지. 게다가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요. 시어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말을. 직접 증거를 보시겠어요? 이메일, 녹음 파일, 서류들. 모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돈.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는 건 정의예요. 시아버지의 뜻대로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입니다. 시누이 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야. 그가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혜진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은서가 잠든 후 지원은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원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3월의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병국 유산 상속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재훈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고 강병국 씨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70%는 미성년자인 도윤, 은서에게 상속되며 나머지 30%는 원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민석 씨 명의로 불법 대출된 부분과 관련해 김영숙 씨와 강혜진 씨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들이 지원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원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시누이 혜진이 지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하니?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지원은 혜진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린 건 탐욕이었어요. 혜진 씨.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예요. 판결 이후 지원은 받은 유산을 바탕으로 강병국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더스킨도 큰 투자를 받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판결 이후 모든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예요. 인사드리세요. 도윤과 은서는 조심스럽게 병상의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왔니? 김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니까요. 가족이잖아요.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날 도울 생각이라도 하는 거니?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요. 몇 달 후 해외에서 사업 실패 후 귀국한 혜진이 지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지원은 혜진에게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더스킨은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찾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원과 재훈의 관계도 깊어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두 아이들도 재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봄날 지원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묘소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지원은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재훈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 아래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덤에서 파헤쳐진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용기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었습니다. 지원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